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의 1년간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환경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4대 의회는 양당 체제여서 정치적인 견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서로 협조하여 개원 이후 5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운영하며 합리적인 의사 일정 조정과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시기 구성, 의원들의 무게감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5분 발언 운영 방식 개선 등 위원 간 소통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여 이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소관 상임위 변동 사항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시정과 교육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 5개의 연구모임을 심의 등록하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보자 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안을 만들어내는데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자료 관리와 자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정책 자료를 제공해 정책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누리집의 주기적 업데이트 및 보도자료 접기 배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는 양당 체제에서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균형을 잡는 역할과 외부적으로는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조직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을 위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는 도심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란 제4대 의회 슬로건 아래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또 앞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고민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마련을 요청하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통해 33차에 걸친 회의에서 111개 조례안과 논의안 등 175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328건을 도출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다자녀 가정 입학 축가금 지원 조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입법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초석을 달렸습니다.
둘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청년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노인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 주거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와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사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과 여성의 권리 신장과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여성, 가족, 양성 평등,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기능 등 여성 플라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보훈 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80세 미만 생전 유공자 수당을 증액하고 전상, 공상 및 순직 군경 누적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및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안위를 위한 노력에 힘쓰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정책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제고하는 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관내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과 국제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국제교류 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입법활동 이외에도 세종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정책 토론회를 강화하였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 세종의사당 권립지원협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외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연합회,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이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의 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하나로 뭉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주민자치,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낭비 사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면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표심의 자세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보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동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사대강론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복소관이지만 사업에 집행에 있어서는 상권이 있었고요. 그 사업들은 상권위에서 아예 예결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대강인데.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됐던 부분이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나요?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그 음악 관련된 야유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1박 2일 그런 이제 교육을 간다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가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2억 원이 감해서
비축제 이제 증액됐던 부분들은 처음에 4억 원으로 비축제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최소한 8억 이상은 필요하다 비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4억이 올라왔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예결위 때 이번에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겨울 축제가 없다 보니까 더 증액해서 이번에 한번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증액을 여러 위원님들이 중재를 모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입법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는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긴급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 본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방기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 5등급 차량과 건설 기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방출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등 교통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합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일자리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 산업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활성화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2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6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사업 결정 시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할 것과 지역건설사 하도급 참여 증대 방안 마련 요구 등 총 212건을 지적하여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그 추진 상황은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4대 의회 개헌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사업 현장을 비롯해 주민과의 갈등 현장, 생활 불편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총 11개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위해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일환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 3월 개최한 우리콜 서비스 개선 간담회는 우리콜 이용자 연대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량 신청 시 자동 취소 방식 개선, 상담원 교육 시행 등을 제안하여 교통 이용 약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우리콜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년 전 위원회 운영 초기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교육, 안전, 소방 분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은 각자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누비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현실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저마다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살펴야 하는 조례는 153건, 시민안전실 51건, 소방본부 21건 제정되어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들은 다음 10년을 기억하는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입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는 현재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이제는 각 조례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빠지거나 모자란 점이 없는지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을 맞춰가는 조정의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 격차와 사회 변화는 한층 더 빨라졌고 걱정 없이 즐기던 행사도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사회 불안이 커질수록 연대와 신뢰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비판과 반성은 시의회의 기본입니다. 어느덧 상반기 시의회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석보다는 변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정석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집행부가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핵심을 짚도록 상임위원회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성할 점을 찾아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타 상임위와는 다르게 집행부의 가호에 대한 재검토와 반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들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작년 학교 알림이 자료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교 학업 저하가 심각함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잘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갖추길 바라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의무 외에 이해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정성과 정량 자료에 대한 이해, 정책에 대한 준비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감수성은 세종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못 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시민들이 덜 불편할지, 불신과 의심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황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혁신교육, 미래교육 등 거창한 구호 아래 시작하는 정책들이 정량이 없는 정성만을 접근은 공유하기 쉽고 정성이 없는 정량만의 접근은 딱딱하거나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를 위해 집행부는 진실을 말하되 시민의 의심이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저는 향후 1년간 위 세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